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픈 채널 가족을 부탁해입니다. 앞전에는 정인이 사건 관련 1차에서 4차 공판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일 있었던 5차 공판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2021년 4월 7일 오후 2시 정인양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 씨의 5차 공판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정인양 사후 검찰 측 요구로 재감정을 진행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 교수의 의견서가 낭독됐는데 검찰이 낭독한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아동살인의 고의 판단은 감정은의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고의성 판단에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판단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머리와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발생 시기가 다른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며 넘어지는 것 등으로 손상이 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적이 아니라면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늑골 등 골절에서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인 동통이 심하게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땅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늑골 골절은 7번에 걸쳐 상당한 시기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피해 아동이 심호흡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웃거나 울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양의 양부모가 정인양에게 신체적 이상이 생겼음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발로 밟은 적이 없고 손으로만 때렸다며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장 씨가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양모 장 씨가 유방성형수술과 겨드랑이 부유물 제거 수술을 받은 상태라 팔운동을 제한받은 상태라며 힘이 빠져 아동을 떨어뜨릴 만큼 힘이 없다는 피해자가 팔로 타격은 불가능하고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겨드랑이 손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폭력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감정인이 직접 겨드랑이를 맞아본 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바로 꼬꾸라지는 고통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아동들은 맞을수록 조직에 보호막이 생겨 덜 고통스럽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는 구타 부위를 바꿔 겨드랑이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럴 때는 학대를 당한 아동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쩔쩔매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인양 머리에서 오래된 흉터와 얼마 되지 않은 피하 출혈 다수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학대 방식이 진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손상 표면에 찢어지거나 벗겨진 양상이 보이지 않아 표면이 좁고 부드러운 물체로 맞은 것 같다며 과거에는 나무 막대기 등 딱딱한 물체로 맞은 듯이 찢어진 손상이 생기고 흉터가 생겼는데 이후에는 흉터 남는 걸 회피하려고 유연성 있는 물체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무기록지에 나온 귀 쪽에 피가 맺힌 손상에 대해서도 두개골 골절 소견이 없는 걸 보면 손바닥으로 왼쪽 귀싸대기를 때려 고막 파열을 야기해 외이도로 피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망 즈음 어린이집 원장은 전에 알던 피해자 모습이 아니고 아프리카 기아처럼 말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생후 16개월에 9.5kg으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이날 이 교수가 내놓은
의견서의 내용은 대체로 정인 양이 입양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문에 가까운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으며 그 방법과 정도 역시 교묘하고 강해졌다는 분석으로 보이며 의견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경우 장모 씨의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단순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 씨 역시 학대치사의 공범 이상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심한 동통을 동반한 늑골골절만 수차례에 걸쳐서 입었고 복부 치명상까지 당한 정인 양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안모 씨에 대해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정인이 사건 5차 공판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 교수의 의견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심한 학대를 당했고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른이 힘없는 16개월짜리 아이를 지극히 보살펴도 모자랄 판에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학대를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정말 저 양부모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정인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하며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과 재판부에 고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양부모의 살인과 아동학대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밝히는데 진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진술에 의거하여 어린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은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판이 남았습니다. 6차 공판 날짜는 4월 14일이며 증거조사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하고 변호인은 최종 변론 그리고 양부모는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며 1심 선고는 5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상에 정인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수많은 정인이 아빠 엄마가 끝까지 정인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인이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 자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인이가 천국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지내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동학대로 죽는 아이가 없는 그날까지 채널 가족을 부탁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6차 공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